네,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식사 준비가 14층에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는 제가 그 87년에 와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이제 학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LG전자에 이제 사실 군대 문제 해결하러 갔다가 김대중 정부 때 이제 한참 벤처 볼 때 이제 그 동료들하고 같이 그 벤처회사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8년 동안 비즈니스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서 비즈니스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5년 전에 다시 포항에 와서 포항에 이제 17년째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20대를 포항에서 다 보냈고요. 그 포항대에서 이제 제가 배운 것들,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 포항제철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보러 간 거죠. 시찰하러 갔는데 그 여름이 확 지나가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다 뜨겁잖아요. 야, 이게 남성적인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 전 우리나라의 한 10%의 전기를 쓴다고 그러고, 야,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서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포항공대 이제 10년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LG에 가서도 했고, 미국에 가서도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위하는 사람들, MIT에서 학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제가 그 실력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가 포항공대에서 배운 가장 큰 자산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지식이라는 거는 어디나 가서도 배울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포항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그 포항공대는 포스코는 그 개인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졌고, 국민의 기업이고, 근데 1980년대에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박태준 회장님이 이 돈 가지고 그 선조들의 피 대가로 만든 이 포스코를 가지고 만든 이 돈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공대 교육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포항공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항공대도 사립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국민의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포항시가 5만 5천에서 50만 원으로 포스코 때문에 되고,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힘으로 밀어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을 하고, 포스텍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지난 3년 동안 개교 50년 이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1등 했습니다. 네, 영국의 타임즈라는 회사에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포항공대에서 이제 배운 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 그게 이제 제가 포항공대에서 배웠던 거고, 이제 6년 전에 이제 한 교수님이 다시 포항에 와서 그 후배들을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오게 된 계기도 제가 배운 그 포항의 정신, 이거를 후배들하고 계승 발전시키면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그 제가 이제 꿈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항공대의 공학교육이라는 게 성공했다는 증거가 뭐냐, 포항제철 같은 회사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벤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부처장도 하고, 그러고 오늘 또 시장님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우리 포항공대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처음 들어온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 은퇴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 내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최대한으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학교가 한 번 더 점프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같이 1회 졸업생이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전체 서큘레이션이 한 번 돌게 되는데,
그때는 내부 힘만 가지고 점프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점프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뭐 동문 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스코를 위해서도 그렇고 포스텍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포항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항공대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한 20년 정도 안에 포스코 같이 한 100조 정도 하는 전체 포스텍 기업 그룹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제 포항시를 한 200만 정도 되는 도시, 세계에서 제일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의 분들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제 국회 이명석 의원님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회장님, 포항공대 총장님, 상공회사 회장님, 그리고 이제 그 동문기업 대표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그 협약식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이명석 의원님이 이제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심포지움이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문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그 펜타세큐리티라는 회사가 이제 서울에 여의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했을 때 또 그 두 분 국회의원하고 이제 시장님, 이강대 시장님하고 이제 총장님 오셔가지고 또 이제 간담회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APGC 랩이라고 이제 동문기업이 학교를 도와서 하는 예비 창업실하고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동문기업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소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추진을 많이 했다는 걸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정말 하는 거냐,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 1953년도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살던 나라가 지금 무역 금액이 6조 달러가 넘고 세계 7위 무역국, 15위권의 경제국,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못 살다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는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서 후손들에게 이제 이런 좋은 나라를 물려주셨으니까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이제 그 뜻을 받아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서 그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역사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시대마다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2만 불 중순에 있는 이 경제권을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잘 살아야지 사실 복지도 해결이 되고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게 뭐냐? 저는 그 기술 벤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때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전 세계에 무역의 85%를 차지하는 7대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7대 산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5개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독일하고 한중일 3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지금 성장 동력이라는 게 대기업 하나만 가지고 가능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한번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벤처라는 게. 그때는 제가 실패한 이유가 이제 있는데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이 여전히 카피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외부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카피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따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1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등을 지금 딱 하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뺏길 때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60조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포스코의 1년 매출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냈는데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500개 새로운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몇 프로냐? 20%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이 인건비, 고정비, 의사결정 구조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신사업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벤처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한 3%에서 5%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벤처 자금을 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조직이 작은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이 됐을 때 애플이라는 회사가 M&A를 해가지고 사서 애플이 잘하는 대기업이 잘하는 조직과 마케팅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싸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다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리콘밸리나 이런 벤처밸리들이 생긴 거고요. 독일도 작센주의 드레스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대기업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선진국형 뭐 계속 우리가 이 얘기 듣는 그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대기업 경제권 플러스 이 벤처 기업의 경제권이 생겨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왜냐? 대기업이 더 성장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더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중국이나 인도 회사한테 먹힌다는 얘기예요. 중국,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 뭐 소니나 이런 것들 하는 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카피해가지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아닙니다. 중국도 금방금방 따라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중국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벤처를 육성을 해가지고 대기업하고 같이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거는 뭐 정치 노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뭐 현상유지, 세계에는 현상유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술 하시는 때 현대자동차가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경영이 내는 건 모르겠고 기술적으로 보면 1970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우리는 조립산업이니까 조립 라인을 전부 다 국산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1억 달러, 500억을 투자를 했다고요. 사활을 걸고 투자를 했다고. 그 다음에 1980년도가 돼가지고 모든 부품을 국산한다 그래가지고 알파 엔진 이제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8년 동안 이제 연구 개발하고 11시간 마라톤 대회를 통해 가지고 알파 엔진을 스쿠프에 8만 대짜리 집어넣어서 그때 뭐 대관령을 넘을 수 있냐 어떻게 되냐 하는데 미쯔비시 엔진 빼고 이제 알파 엔진 딱 넣었는데 더 좋은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의 기술자들은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전 세계에는 그런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미친 짓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번에 마인이라는 그 알리바바 회장이 이제 22조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중국 부자 1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미친 짓 하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망한다는 뜻입니다. 포항이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도전을 해보려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어렵지만 벤처를 만들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는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더 빌려보면 벤처라고 하는 엔진을 하나 더 밖에 할 수 가져야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저희들은 사명감을 갖고 국가적인 사명감. 옛날에 포스코가 철강이라는 거가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그 나라의 철강 생산량 자체가 이 모든 건축이나 공장이나 전부 다 철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안 뺏기려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포스코를 짓는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저희들이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 벤처기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게 벤처기업이 포항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일자리 창출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마다 이런 벤처를 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력과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실리콘밸리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이제 작센주가 20년 전에 독일 동독 쪽인데 통일을 하기 전에 10,000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60,000불입니다. 20년 사이에 6배가 지금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이런 데는 우리도 이제 통일이 되면 이런 모델들이 필요하겠지만 동서의 인력과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융합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벤처를 하고 대기업은 유대 문화권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M&A를 당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 자기들 나라에 맞는 모델들을 만든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느냐? 대기업하고 벤처를 같이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영도 있어야 되고 파이낸싱도 있어야 되고 매니지먼트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인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대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벤처라는 거는 대기업하고 벤처기업이 서로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왜 포항이라는 지역이 이걸 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인가 하면 포항공대하고 포스코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협력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가까운 크로즈 릴레이션을 가지고 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고. 포스코 포항공대도 엄청난 데고 포스코도 엄청난 데인데 이 두 개를 이 포항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 이제 저희들이 포항시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 저희들은 도전하는 스피릿이 이 불꽃이 있습니다. 여기 포항 자체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도시, 우리나라 혁신 도시하고 좀 개념은 틀린데 이노베이션, 리저널 이노베이션 하는 데는 다 기술 벤처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가지고 오면 5%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기술 벤처를 하면 15%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그게 지금 상하이에 있는 자동차 도시,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보스턴 지역, 보스턴 인구 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 도시들이 왜 그렇게 잘 살게 되느냐 하면 기술 벤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벤처 투자하면 나중에 상장을 하면 2,000배의 이익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그런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술 벤처를 하는 그런 지역들 15% 이상의 고부가가치가 나는 지역들의 특징은 반드시 그 지역의 세계적인 연구중심자가 있습니다. 인력이 배출되지 않는 도시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보스턴도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고 그 밑에 좀 내려가면 프린스턴이 있고 실리콘밸리도 버클리가 있고 스탠포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강남구, 대전의 유성구,
그리고 이 포항시죠. 이 포항에서 여러분들 터전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저는 박대준 회장님 물려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강단지가 있고 포스텍이 있고 또 한동대학교가 있고 우리나라의 이 작은 중소도시에 이런 도시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울산보다 포항이 훨씬 더 그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항공대 학생들은 스탠포드나 버클리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스탠포드, 버클리에 있는 학생이 포항공대에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온 학생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에 좋은 인력들이 오는데 이 인력들이 포항을 떠나는 거죠. 문제는 그 이 인력들이 이제 포항에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포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제가 뭐 이렇게 동문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한 100조 정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포스코가 그 연결 재무제표를 해가지고 포스코 패밀리하고 전부 다 합치면 60몇 조 한다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조라는 걸 이제 만들고 30만 명 이렇게 고용 얘기를 만들었는데 동문 회사 중에 한 회사가 100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샌디에고라는 도시는 여러분들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CDMA 방식으로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든 회사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사실 한국 때문에 이제 퀄컴이 컸는데 그 퀄컴이라는 회사는 샌디에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자기 샌디에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샌디에고에 본사를 만들었어요. 모든 전 세계 가장 유수한 그 휴대폰 회사의 그 연구소가 전부 다 샌디에고 갔어요. 노키아고 삼성이고 콜 전부 다 다르고 샌디에고가 경제가 20% 성장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포항공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좀 그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논문 쓰고 발표하는 거는 교수님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만들어내는 생산을 하고 세금을 만들어내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고 학교에서는 연구 열심히 하고 학생들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그 관에서는 이런 이제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조경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법들, 행정, 그 다음에 또 규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에서 하고 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뭐 금융도 있을 거고, 그다음 M&A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이제 포항공대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학교 실질로 그 타임즈에 보면 타임즈라는 이제 영국 회사, 그 영국의 신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매년 그 랭킹을 만드는데 그 랭킹 만드는 3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2012년, 13년, 14년 이제 3년 연속으로 그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시설로 보면 2조 원의 연구 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속기가 3세대 가속기가 3,500억 들었다고, 4세대 가속기 지금 4,000억 들고 있죠. 그 옆에 나노융합센터가 2,500억 들었어요. 거기만 해도 1조 넘는 돈이 이제 지금 쏟아붓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2조 원이라는 거는 서울대 카이스트보다 저희들이 연구 시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구비로 보면 교수님 1인당 7억 정도를 하는데 이것도 국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포항공대는 그 80% 이상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MIT, 스탠포드 유명하지만 그 학교도 50% 이상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테뉴받고 안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1995년도 이전에 포항공대 오셨던 분들 한 150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20년 이상 그 교수 생활을 하시고 50명 이상의 이제 석박사를 배출하시고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의 연구비를 이미 쓰셨어요. 그분들이 쓰신 연구비만 해도 2조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5년에서 10년 있으면 다 은퇴하세요. 그분들이 서울대 카이스트의 같은 또래 교수님들보다 훨씬 연구 성적을 줬습니다. 왜 우리 포항이 IBS를 4개나 처음에 다 가지고 왔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서울대 그 카이스트보다 더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 포항공대가 훨씬 연구 환경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년 전에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 때문에 지금 20년 있다가 그분들이 연구소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이 은퇴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들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MIT나 스탠포드 교수님들보다 포항공대 교수님들이 결코 연구를 못하잖아요. 뭐 특허수나 논문수나 보면 똑같습니다, 사실. 근데 왜 거기는 실리콘밸리라는 게 나오고 보스턴밸리라는 게 나오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제트 비행기 타고 놀고 다니는 교수님들이 생기느냐? 거기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창업이 되고 그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우리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은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산업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포스코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있는 것이죠. 뭐 논문, 특허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졸업생이 이제 15,000명이 넘었고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거의 1억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3,600명이고 1년 예산이 3,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고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에 비해서 포항공대가 교육비가 2.5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보다 반 정도 됩니다. 근데 그 MIT나 이런 데보다 물가나 여러 가지를 보면 결코 작은 숫자. 엄청나게 양질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항공대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15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나 연구소의 연구 시스템이 완숙되지 않다. 아직 그 퀄리티가 높은 기술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년이 지난 지금은 대기업 상황도 바뀌었고 지금 학교나 연구소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APGC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 저기 있었던 사람이 등기 이사 이상으로 돼 있는 회사를 이제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100개 정도 동기업이 있고 이제 이것도 12년 기준인데 작년에 보면 이제 1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직원 수도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런 동공기업들 중에 한 10개 정도는 이미 동종업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들이 있습니다. 4개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5개가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지금 동문기업은 이미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강소기업도 있고 아직 그 만들어지지 않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전체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한 2,000억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제일 위에 있는 회사를 위한 이제 지원 그거는 이제 연구소를 여기에 만들겠다 공장이 여기에 내려오겠다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연구비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여기 이제 그 지역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버나인 같은 경우에도 그 문서 자동화하는 쪽에서는 국내 1위 회사입니다. 한 300개 그 공공기관부터 해서 뭐 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포스코 그래서 포스코하고 한 10개 정도 그 포스코 계열사하고도 비즈니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자기도 그러면 회사의 한 20-30% 정도를 포항으로 가지고 내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포항 이쪽 관련된 업체들하고 일도 하고 포항공대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이러면은 자기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건 아니고 어떤 유인책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거 플러스 누가 포항공대에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후배들한테도 베풀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저희들이 이제 VC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도 만들어주고, 엔젤 투자도 만들고, 각각 한 4개 정도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섹션에 맞는 그 어떤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금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엔젤 펀드 한 몇십억 정도 결성해가지고 매년 두 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동문 VC는 한 200억 정도 이제 만들자고 하고 약간 홀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문기업 연구소를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 이제 유치하자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지금 내려오겠다고 하는 뭐 여기 있는 데하고 내려오겠다고 합치면 한 30개 정도 지금 되고요. 그 50개는 뭐 한 2016년까지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중소기업 이렇게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RT캐스트라는 회사에 갔고, 거기에 이제 네스루라는 회사하고 그 앤서스라는 회사하고 이제 하나 더 회사가 이제 같이 라운드 테이블을 했었거든요. 그 4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화물대 동기업입니다. 그 3개 기업 모두 다 동종업계에서 1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포항 포스코가 안 도와줘도 학생들은 능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뭐 포스코의 이제 임원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겠지만, 지금 동문기업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동문기업이 그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뭐 후반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업력이 한 10년, 15년 됐는데 동종업계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노하우가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실제로. 뭐 다른 게 뭐 우리가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처럼 선배가 있고 무슨 네트워크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력만 가지고 덤벼가지고 업계 1위 하는 회사가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동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애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CEO라는 거는 그 마음의 크기만큼 사업을 하더라고요. CEO라는 사람들은 뭐 리더는 다 그렇겠지만 99%의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1%의 가능성이 더 좋아요. 근데 그걸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는 내적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나는 이게 시대 정신에 맞고 이거 반드시 된다고 하는 내적 확신.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필승 전략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필승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이제 APGC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애들,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고 교수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안에서 분출한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20대 때 포항공대 다니면서 공유했던 것들을 가지고 정글 같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성공한 애들이, 우리가 포항이라는 게 우리의 그 젊음의 고향이고, 또 포항공대에 우리가 얻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걸 후배들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후배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처럼 맨땅에 혜택을 해가지고 고생하는 부분들을 줄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얘기 들어보면 한 3번 정도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개월 동안 월급도 없고 미국 가가지고 뭐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자기 어깨에다가 다, 야, 우리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한번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후배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냥 배운 게 아니고 저희들 포항에서 배운 겁니다. 그 정신들을 이 포항 땅에서 저희들이 배운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벤처 경제권하고 대기업 경제권이 똑같아지려고 한다고 그러면 인력이 같아져야 됩니다. 인력 수준이 똑같아져야지 같은 부가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포항공대는 1년에 800명이 입학을 하고 800명이 졸업합니다. 학부가 300명이고 석사가 200명이고 박사 300명. 그럼 이 박사 300명이 지금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명은 저처럼 교수나 국가출연연구소나 각국 갑니다. 200명은 대기업입니다. 그 중에 50명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이 100명, 200명 중에 100명을 창업을 시키자. 매년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한 10개 정도를 창업을 시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0년, 20년 하면 이제 벤처기업의 경제권하고 그 대기업 경제권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거는 인력을 배출을 해가지고 그 미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정도로 우리 선배 세대가 이 정도의 파운데이션 해줬다고 하면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고유의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 1위를 하는 거를 추구할 만한 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공대도 세계 1위를 하고 공공기업 중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홍준경 상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VC 중에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회사 중에 이제 오는데, 뭐 직함은 상무지만 지분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박 금융 투자를 하는데 선박을 한 35개 가지고 있고 1조 8천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금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선박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뭐 그 한진이나 현대해상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7% 정도의 그 이윤을 가지고 이제 배를 불리다가 배값이 올라가면 팝니다. 근데 이 후배한테 저보다 10년 어려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는 야정 사령관이에요. 정글에서 이런 걸 자기가 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한 1조 8천억, 그때 1조 5천억인데 1조 넘는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무섭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 얘가 하는 얘기가, 선배님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선박 금융 투자에서 그 그리스하고 독일이 같이 하는 15조 하는 그 회사보다 자기 더 키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항공대가 그 MBA 같은 걸 만들면 자기 이름으로 빌딩도 사주고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1위 하겠다는 거는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근데 포항공대 교육이 잘 됐다는 건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혼자서 백조하는 회사, 그 회사는 이 심플렉스 인터넷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이제 웹 호스팅 쇼핑몰 하는 그 툴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한 1,000억 정도 되고, 그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한 300명, 400명만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 회사는 1,10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요.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니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이 자기들 기사를 그 지면으로 자꾸 안 읽고 컴퓨터로 읽고 하는데 경영 전략을 못 세우기 때문에 인터넷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갈지를 몰라가지고 가는 거는 확실한데 모르겠다. 삼성전자도 이 비즈니스라는 걸 한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접수를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다른 사람이 안 되고 못 한다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중국의 가장 큰 인터넷 업체인 알리바바하고 계약.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제일 마지막에 소비자 연결하는 그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들을 그 회사가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근데 이 회사가 우리 회사만 이용을 하면 1인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동대문 상가에 가면 2-3명이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내면 동남아, 중국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류 영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파는데 얘가 이 디자이너들은 천재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노가다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디자이너들 들어와가지고 디자인만 주면 우리가 캄보디아에 공장도 한 100개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주고 전 세계 물류 공장들도 만들어가지고 가장 싸게 다 해주겠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백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황되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네트워크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포항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에는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오죠. 명량을 보세요. 명량. 원균이라는 분은 330척 가지고 7천량에 가서 다 패하고 12척 남은 거고 그 12척 남은 거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엄청나게 그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330척하고 노량에서 싸움나요. 명량에서 싸움나요. 리소스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죠. 과거에 그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헐리우드가 무서워가지고 사실 그랬죠. 엄청난 돈과 인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스크린 커터제라는 말이에요. 25%는 다 우리나라를 영화를 상영해줘야지 한국 영화인들도 먹고 산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서태지 와이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김건모, 뭐 신승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팝송 듣던 사람들을 가요 듣는 사람들 다 바꿔버렸죠. 쉴이라는 영화가 딱 나와서 그 다음에는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15개 영화 중에 13개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리소스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 못한다고 해서 시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시도를 하면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는 줄 알고 또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도전을 하고 또다시 도전을 하고 성공했다는 말의 다른 말은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의 다른 말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헐리우드가 문화가 완전히 100% 오픈된 나라 중에 헐리우드 문화가 점령하지 못한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인도하고 홍콩하고 한국이 헐리우드 문화가 여러분들 과거에는 텔레비를 보면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소호도 다 외국 드라마 요즘에 봉준파에서 외국 드라마 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단한 나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저희들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APGC 랩이라는 걸 딱 한다고 하니까 학생이 몇백 명이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의대 간다. 왜 의대 가냐? 거기 안정되니까. 좋은 대학교 가라. 왜? 안정되니까. 학생들이 식상한 거예요. 학생들의 DNA는 도전하고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DNA가 있는데 부모나 사회는 전부 다 뭐 안정되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식상한데, 이런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딱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이거 구름대처럼 날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포항 공대 자체가 잘하는 게 IT, BT, 에너지 소재 이 네 가지라고 저희들이 딱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개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저희들이 IT, BT, 에너지 소재 이 각각에 대해서 연구부터 해서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포항을 기본적으로 현재는 연구 허브로 하고요. 수도권을 비즈니스 허브로 하고,
이 수도권에 있는 비즈니스의 활동을 계속해서 포항으로 이끌어오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라고 보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포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려오겠죠, 실질적으로.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그 모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를 하나 봅시다. 저희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재 산업을 가장 잘하는 도시가 포항이죠. 고체 소재. 네. 액체 소재는 여수하고 울산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고체 소재는 포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죠. 근데 이 소재 산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면 삼성, 현대 이런 회사들이, LG 이런 회사들이 조립 회사거든요. 그래서 부품 설계해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어 파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하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핵심 소재가 전부 다 수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점프를 하려고 그러면 소재 산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쪽 전문가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연구 툴이 뭔가 하면 가속기예요. 가속기는 포함하게 있습니다. 3세대 가속기, 4세대 가속기, 경주에 또 양성자 가속기 이렇게 있죠. 또 그 안에 뭐 중성자 가속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돼가지고 이 작은 도시권 안에 가속기가 4개가 있다. 이런 도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국가 출연 연구소 2개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소재 연구를 할 수 있는 도시가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소재 자체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분소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어요. 일단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료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치 제작을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포스코 여러분들 가보시면 엄청난 장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못해가지고 옛날에 다 사왔잖아요.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치 제작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연구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 뛰어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포항을 안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 살 수 있는 직업적인 공간을 열어줘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포항공대는 철강대학원이라는 게 있고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이 있는데 철강대학은 소재를 연구하는 데고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장치를 연구하는 데고 그리고 소재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수입을 해야 되고 소재를 만들고 또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안관이 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연구소에서 만든 거를 그 재료 연구소에서 만든 걸 가지고 파일로트 정도는 그 설비 연구소에서 만들고 그 이후에 상업화되는 거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포항이 잘하는 포항공대가 잘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철강대학원을 소재 전문 그 대학원으로 이제 확대 개편을 하고 가속기도 있고 그 나노 융합 반도체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도 있고 철강대학원 확대 개편해가지고 소재 전문대학원도 하니까 삼성, LG, 현대, SK 너희들도 여기 와서 소재 연구소를 만들어라.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속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산학의 협동이 되고 연구에서부터 상업화까지 시스템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하고 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연구소 2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기업체 연구소들도 끌어올 수 있고 그 전체의 그 소재 산업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IT가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동도 있어요. 그 경북에.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대구 육상
세계 육상대회 했을 때 울사인 볼트 세계에서 이제 제일 빠른 사람하고 경주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포항공대 연구진이 다 만들어서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 쪽에서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뭔가 하면 자꾸 훼손되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그래서 그거를 IT 기술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존을 하는 게 그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나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난달에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거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데서 연구를 하겠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석굴암이 있어요. 그리고 독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 환경도 그런 이제 IT 기술 가지고 보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 할 거냐? 그 보존도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사이버 관광 스튜디오 같은 거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뺏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화하고 IT하고 융합학을 해가지고 그 경주하고 안동 같은 데는 이제 콘텐츠를 내고 포항은 기술을 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이버 그 스튜디오 연구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업체들이 내려올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 사물 인터넷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그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데 중장비 회사들이 옛날에는 세일즈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리스를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리스를 할 때 자기들의 전체 비용의 한 30%가 메인터넌스에 고장났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센서를 달자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같으면 2만 번을 파면 그냥 무조건 가서 한번 점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30%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기계에다가 앞으로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면 비용이 확 줄대는 거예요. 포항 철강단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포스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엄청난 인터넷 이제 그 IT 기업의 인프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연구부터 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IT 쪽에도 만들고 BT는 저희들이 또 독도가 있고 해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아가지고 또 하나 에너지는 지금 그 PN글로벌라고 하는 회사에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경북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해체 기술이 뭐 그런 것들을 또 묶어가지고 에너지를 또 묶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이 지금 연구부터 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여러분들 얼마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뭐 울산 가게 돼도 있고 그 대구 가게 돼도 있고 강주 가게 돼도 있는데 사실 왜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카이스트를 갈 수 있는데 거기 안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학생이 간다고 해도 10년, 20년 걸립니다. 학교가 지금 포항공대가 한 25년 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갓 나와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포항은 지금 아주 이제 좋은 거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포스코도 어렵고 포항시도 어렵고 포항공대 어렵기 때문에 또 이 상황 자체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기술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100번 이상 뭐 해가지고 천재는 뭐 1%의 영향과 99%의 노력을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이 백열전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밤에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 텅스텐 필라멘트를 만들고 근데 그게 에너지가 그 전기 에너지가 2%가 비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형광등은 한 5%, 6% 바뀌어요. 근데 반도체 기술이 나오면서 LED라는 거는 15%가 바뀌어요. 전 세계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의 30%가 전등을 밝히는 데 쓰는데 전부 다 LED로 바꾸잖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한 개 반 세이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는 그 백열전등은 만드는 게 불법. 2018년부터는 형광등 만드는 게 불법.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 LED 산업이 전 세계 그 자동차 산업하고 비슷한 규모가 될 거다.
거기서 20%를 우리가 마켓쉐어를 하면 우리나라 GDP가 20%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이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술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자원이 이합체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는 기술 이노베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에너지 뭐 고갈론 이런 거 옛날에 하다가 요즘 그런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술이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에너지로 못 쓰던 걸 해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셰일가스예요. 셰일가스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셰일가스를 자기들이 쓰면 100년 이상 쓴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절대 에너지를 수출 안 하다가 이걸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셰일가스 가지고 만든 이제 그 기름을 사게 되는데 미국이 셰일가스 매장량이 전 세계 5위입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중동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PN글로라고 하는 이제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자동차가 그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스, 시내버스가 1억 1천만 원을 씁니다. 기름값을. 근데 이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쓰면 7천만 원 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전역에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쓰면 2,800만 원 듭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비싼 전기세 만드는데도 4천만 원밖에 안 씁니다. 근데 공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3톤 트럭 이하는 다 전기버스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전기버스라는 것도 그 전기자동차도 재밌는 게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 전기자동차 1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기자동차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속품 수가 10분의 1입니다. 전기자동차는 2,0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하고 싸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전제품이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의 유통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기술이 그 배터리 기술하고 그 모터 기술이거든요. 근데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데가 LG화학입니다. 그것도 좀 약간 웃기는 얘기인데 LG화학이 후발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층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싼데 이거를 적층식으로 만드는 거 이제 그 특허에 걸리니까 이게 똘똘똘똘 말았어요. 근데 적층식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동차가 쿵텅쿵텅하니까 이 불량이 나요. 근데 똘똘똘똘 말아놓으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불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 LG화학이 자동차에 무슨 만들고 저희들이 자동차 만들겠네요. 왜냐하면 그 주행 장치나 뭐 브레이크 장치나 이런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협력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LG화학하고 싸우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망할 거냐? 그런 건 모르지만 기술의 혁신이 생기면 시장이 움직이고 자본이 이합체산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전체 각각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도하고 국회하고 다 좀 힘을 합쳐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는 거겠지만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 이전을 해서 그 벤처기업을 만드는 데고요. 저희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게 사실 강소기업도 저희들한테는 조금 이 정치적인 농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삼성전자하고 유한양행이 1954년에 똑같은 회사였거든요. 매출액도 똑같고 순이익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200배 이상 차이 나요. 왜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로는 도메스틱 시장을 공략했느냐, 글로벌 시장을. 저희들 우리나라가 경제 영토가 세계 5위입니다. FTA 영토가 보면 세계 5위예요.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반드시 글로벌 기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삼성전자하고 유한양행은 인력 차이가 너무 있어요. 삼성전자 서울대 엄청나요. 유한양행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목표로 하는데 중간에서 그럼 포항의 역할이 뭐냐? 그럼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이제 총장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개발한 우리 기술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써보자. 그 레퍼런스를 만들 때는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잘 해가지고 뭐 하수 시설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샤워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먼저 써보자. 그리고 포항시도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항시도 뭐 1조 정도 하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철강단지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10억에서 100억 정도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기반 스태핑 스톤, 디딤돌 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래야지 이 회사들이 포항에 기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공장도 만들고 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포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전 세계 나가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그 생각하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요 학교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위에는 또 같이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기술지주회사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기업 군에 대해서는 전 세계 1, 2위 하는 업체들하고 MOU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만든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술 교류하고 같이 벤치하고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이제 해외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 포항공대 그 졸업생들이 전 세계 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2017년에 그 개교 30주년 기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국제화 모델인데, 조선족들, 고려인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은 없지만 핏줄이 있는 애들을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전액 장학생으로 뽑아가지고 첫해 언어, 역사, 문화 이렇게 한국 사람 만드는 과정을 좀 하고, 둘째부터는 똑같이 신입생들하고 공부를 시키고 3, 4학년이 되면 그쪽 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교에 네트워크를 해서 인력을 배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고려인이나 조선족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힘이 없었을 때 정말 나라 그 국민을 보호를 못해가지고 그런 직업을 받았는데, 저 우리나라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겠다. 그리고 이게 역사를 바르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 학생들도 역사의식도 가지고 국제화 감각도 가지고 또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두 나라를 다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연결시켜주는 아주 스페셜한 그룹들이 나올 거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면 이 해외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8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4위입니다. 중국, 인도, 필리핀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개수로는 205개국인가 그래서 세계 최고급이죠.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또 통일하는데, 그 통일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 교육부터 해서 이제 창업에 이르는데, 제가 이제 요 APGC 그 시장 좀 더 해도 그 APGC 랩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어떤 건가 하면 그 대기업에 가고 국가출연연구소 가고 교수하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가면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거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실패하고 성공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평균을 올리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잘 가르치고. 근데 또 그거하고 똑같이 파이오니어를 만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 결혼을 안 했을 때 실패 경험도 할 수 있고, 성공을 하면 엄청난 베니핏이 있다는 거를 경험을 해가지고 이 파이오니어를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이 APGC래. 그래서 동문 기업 중에 미래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내면 되기 때문에, 물론 후배들만 위하는 게 아니고 잘 되면 자기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내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연구비를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컨설팅을 해주고,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그 학생들이 정말 괜찮은 걸 안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만들어주는 게 이 APGC 랩이고, 그걸 우리가 텍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학교에서는 그거를 수업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학점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학부생이 한 1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타라는 거는 학생들 중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APGC 랩에다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관련된 VC들, 관련된 CEO들 이런 사람들이 멘토링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문기업 모임뿐만 아니라 동문 VC 모임, 악셀러레이터 모임, 그 다음에 동문 별기사 모임,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가지고 이 멘토 작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 뭐 학생 배출도 있을 수 있고, 논문도 있을 수 있고, 특허도 있을 수 있고, 기술 이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언론의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할 때마다 한 장의 슬라이드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포탈이라는 데 올려가지고 기업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걸 오픈하려고 그러고요. 또 학생들이 1년에 800명 졸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졸업생들 중에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비즈니스 플랜을 올리면 이 이제 멘토들이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도 시켜가지고 SABC 해가지고 뭐 100만원, 50만원, 30만원씩 주고 창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엔젤 투자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10%. 그러니까 매년 80개 내지 100개 정도의 비즈니스 플랜이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100개씩 비즈니스 플랜이 나온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 중에서 10%만 창업을 해도 10개가 창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100명을 창업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 이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엔젤 투자까지는 저희들이 다 돼 있고, 이제 그 VC 펀드 만들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여기서 창업을 하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동문들끼리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시하고 도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포스트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이 지금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 내에서도 이 이제 그 조직을 엄청나게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이제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총장님하고 연구처장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미국에 제가 89년에 교환학생으로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데를 갔었는데요. 이 한국 그 학생들하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이 민간한 학생들이. 근데 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미국에 가 내가 법률사무소를 만들면 나한테 오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한인사회에 가서 변호사를 해요. 내가 하버드 의대를 나왔는데 백인이 나한테 치료하고 오겠냐? 그래서 한인사회에 가서 병원을 만들어요. 마음이 병든 거죠. 아니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메인스트림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가 가가지고 고생하는 거, 미국에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아직도 차별이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또 이거 바꿔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메인스트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뭐 이게 이제 성김이라는 분도 있고 뭐 그 다트머스 대학에 그 총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포항이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자명합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건 자명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이 위닝 스피릿, 루징 스피릿을 없애버리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스피릿이 필요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근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포스코도 성공시켰고 포스텍도 성공시킨 이 지역의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불길을 살려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나중에 이 포항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